안녕하세요. 오늘은 Part 6 Customizing St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전에는 이 interrupt before를 tools 전에 넣어서 어느 툴이든 사용이 될 때 interrupt 한다, 즉 중지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중지하는 사이에 인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할 작업은 이거 좀 모습이 다르죠. 이전에는 요 tools 앞에 interrupt before로 정지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 휴먼 노드를 따로 만들어서 interrupt before를 그 휴먼 노드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챗봇 단계에서 휴먼 노드로 갈 것인지 tools로 갈 것인지 end로 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컨디셔널 엣지에서 A로 갈 것인지 B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컨디션 조건이 세 개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LLM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휴먼에게 뭔가 승낙을 받거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휴먼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LLM이 이것은 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하면 이 툴스 노드로 가고 아니면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됐다. 이제 결과를 유저에게 보여주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엔드로 보내는 요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So where should we go?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 세 단계를 실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심플한 스테이트에 의존했습니다. 이 스테이트에 메시지라는 그런 요소 하나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트에 메시지 이외에 추가 필드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스테이트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을 배우는 것입니다. 파트 5까지 우리는 인간을 이 과정에서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툴을 호출할 때마다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interrupt before가 이 툴에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 필요할 때만 interrupt before 거기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그래프가 항상 중지되는 human이라는 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tools라는 노드에 항상 중지되는 interrupt before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human이라는 노드를 따로 만들어서 interrupt before를 거기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state에 ask human이라는 플래그를 포함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part 6는 소스 코드부터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죠. state를 선언을 하는데요. 이 state 클래스를 선언할 때 예전에는 messages, annotated, list, add message 요 한 줄만 있었습니다. 즉 메시지라는 요소가 있고 이 메시지라는 요소는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add message를 사용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대화 내용을 append 한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state에는 이 메시지라는 요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human 노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sk human이라는 요소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불리언 타입이고요. true or false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일단 state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API 레퍼런스는 제가 별도의 유튜브 클립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 클립을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소스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덴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파이덴틱은 타입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파이덴틱이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요.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는 위 이 링크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고 이 팝업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request assistance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 베이스 모델을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거기에 넣고요. 여기서는 request라는 아이템이 스트링 형식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베이스 모델은 이 request 아이템이 스트링 타입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국어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은 LLM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 대화를 전문가에게 에스컬레이션 해야 된다. 직접 도울 수 없거나 사용자가 귀하의 허가를 넘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 귀하는 LLM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허가를 넘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요청, 이 리퀘스트를 전달하여 전문가가 올바른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LLM이 네가 어떤 판단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전문가에게 어떤 가이던스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LLM이 이 Request Assistance를 요런 경우에는 반환을 하도록 이제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는 챗봇 노드를 정의를 합니다. 챗봇 노드에서도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주요 수정 사항은 챗봇이 이 Request Assistance 플래그를 호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ask human이라는 state의 불리언으로 추가를 한 변수죠. ask human 이 플래그를 뒤집는 것, 즉 true를 false로 바꾸거나 false를 true로 바꾸거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이것도 실행을 안 했네요. 예, 다시 실행을 해보고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태블릿 2를 선언을 하고요. 이 툴스에 그 툴을 담고 LLM은 소넷 3.5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인드 툴스를 사용해서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데 이 툴스 플러스 request assistance 아까 선언했던 그 클래스 request assistance를 같이 추가를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LLM은 이 툴스에 선언되어 있는 태블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request assistance를 사용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챗봇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죠. 원래는 이 한 줄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머지 부분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일단 ask human을 false로 선언을 하고요. human 노드로 가지 않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근데 이 어떤 경우에 달라지느냐 하면 response에서 바로 LLM이 response를 했을 경우 true cals가 있게 되죠. 바로 곧바로 end로 가지 않는 경우에는 true cals가 반환이 됩니다. 이때 LLM은 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request assistance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툴 콜스의 네임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 요것의 이름이라면 태블릿 서치 리절트 요 툴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그 네임이 request assistance의 네임이라면 이것은 ask human을 true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 결과값을 return을 하는 것이죠. 바로 LLM으로부터 받은 response와 ask human 이 flag 상태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false일 경우도 있겠고 true일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요 작업을 받아서 툴로 갈 수도 있고 human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아니면 툴 콜수가 아예 없으면 end로 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그래프 필더에서 이 아까 스테이트 부분을 스테이트 그래프로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이 스테이트 그래프로 이니셜라이즈 한 것을 가지고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챗봇을 추가를 하고 이 툴스도 하나의 노드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툴 노드를 사용을 해서 툴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툴을 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툴 노드도 같이 여기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이죠. 휴먼이라는 노드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휴먼 노드에 인터럽트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중지한 상태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빌더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일단 완료가 됐고요. 이 소스 코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create response 함수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툴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툴 메시지에는 response가 콘텐츠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요소로는 AI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툴 콜스의 아이디를 여기 추가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 해당하는 아이디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함수를 미리 선언을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human node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스테이트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죠. 이 함수는 human node를 사용해야 될 경우 호출이 되게 되겠죠. 처음에 메시지를 만들고요. 이 메시지의 가장 최근 내용이 툴 메시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new 메시지의 create response에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겁니다. No response from human. 휴먼으로부터 어떤 리스폰스도 없다. 라고 하고 툴 메시지에 이것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툴 메시지인 경우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어떤 휴먼으로부터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new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sk human은 false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true였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ask human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false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든 휴먼 노드를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죠. graph builder.add node 해서 휴먼 노드를 휴먼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추가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챗봇이라는 노드 그리고 툴이라는 노드 그리고 휴먼이라는 세 개의 노드를 add 노드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API reference AI 메시지 툴 메시지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아니면 간단하니까 이 링크를 따라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select next node라는 함수인데요. 이것은 LLM이 응답을 이것은 툴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그 툴이 태블릿 서치 엔진인지 아니면은 ask human인 건지 그거를 판단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ask human이 true 되었다면 human을 리턴하고요. 이것이 true로 되어 있지 않다면 tools condition을 리턴을 하는 거죠. 이 tools condition에서는 툴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툴 노드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 툴 노드는 그 해당 전달된 툴의 이름을 가지고 그 툴을 run 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이어질 건데 하여튼 그 작업을 휴먼 노드로 갈 것인지 이 툴 노드로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을 이 select next node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을 긋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add conditional edges를 해가지고 챗봇으로 왔을 경우 이 경우 세 가지로 갈 수가 있겠죠. 휴먼으로 가든가 툴스로 가든가 이 end로 가든가요. 그래서 select next node를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휴먼을 리턴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툴스를 리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리스판스에 툴콜스라는 요소가 없다면 end로 곧바로 끝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dd conditional edge는 이 챗봇에 대한 conditional edge를 만든 것이고 이 세 가지로 분기할 수 있게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엔 마지막 단계로 단순 방향성 엣지를 추가한다고 했죠.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챗봇에서 나가는 세 개의 선 이외에 다른 모든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 툴스로 왔을 경우 챗봇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조건문은 없어요. 휴먼으로 왔을 경우에도 이 챗봇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일 경우 맨 처음에 시작할 때죠. 이 스타트일 경우에는 챗봇으로 가는 경우고요. 그냥 일방향 엣지를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세이버를 이니셜라이즈 했고요. 이 컴파일 하는 단계에서 이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terrupt before는 이 휴먼 노드에서 중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럼 이런 그래프 빌더를 컴파일까지 했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아직 컴파일이 되지 않았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위에 부분을 실행을 안 했나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컴파일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이죠. 스타트에서는 챗봇으로 가고 이 챗봇에서는 휴먼으로 갈지 이 툴스로 갈지 아니면 그대로 끝낼지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휴먼은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해서 처리를 해서 챗봇으로 보내게 되고 툴스도 마찬가지로 툴을 사용해서 그 결과를 챗봇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받고 챗봇은 다시 판단을 해서 끝내든지 아니면 휴먼으로 보내든지 하게 되는 거죠. 챗봇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LLM과 통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인 경우는 엔트로피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질문을 받겠죠. 이것이 LLM으로 보내서 LLM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건데 이 질문 내용에는 이 유저로부터 받은 질문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툴스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이 툴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까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럼 LLM은 그 내용들을 받고 이거는 태블릿 서치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전부 다 AI가 하는 것입니다. 이 랭그래프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선언된 AI, 이 클라우드일 경우는 클라우드, 그리고 챗GPT일 경우에는 이 챗GPT, 제미나이일 경우에는 제미나이, 뭐 요런 LLM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휴먼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휴먼이 응답을 하면 다시 챗봇으로 가죠. 챗봇이 콜이 됐다는 것은 그 내용을 받은 내용을 추가를 해서 LLM한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의 승낙이 떨어졌으면 LLM이 어떤 판단을 하겠죠. 툴스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엔드로 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툴스를 사용하라라고 판단이 돼서 보냈다면은 이 챗봇에서는 다시 이것을 툴스를 사용해서 뭔가 결과를 추가해서 다시 LLM으로 보내겠죠. LLM은 이거는 인간의 승낙도 받았고 그리고 이 툴스를 사용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도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최종 답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 답을 만들어서 보내면 여기서 그 내용 리스판스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죠. true false라는 요소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 이거는 AND를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해서 이 AND로 보내서 이 최종 답변을 유저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LLM으로부터 받은 리스폰스는 계속 있지만 AND로 가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유저에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로직이 되는 거고요. 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로직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유저한테 보여줄 충분한 답변이 마련이 됐다라고 할 경우 엔드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은 그냥 유저가 챗GPT나 클라우드로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뭔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을 유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완이 된 답변이 나오고요. 또 추가 질문이 나와서 추가 질문을 해서 더 충분히 보완이 되는 답변이 나오면 이 답변에 만족하면 유저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작업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완료를 하는 겁니다. 최대한 한 번의 질문으로 유저가 원하는 최선의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이 바로 에이전트가 하는 것이죠. 그 에이전트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만들어진 커스터머 펑션을 사용해서 LLM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답변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다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그 대답을 유저에게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최종 답변만 유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단원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럼 이 낙서들을 지우고요. 그럼 이제 컴파일까지 완료가 됐고 이렇게 그래프 상태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실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질문은 요거죠. "나는 AI 에이전트를 빌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필요해. 나를 위해서 어시스턴스 어떤 도움을 리퀘스트 해줄 수 있니?"라고 하죠. 그럼 LLM은 이 유저는 어떤 리퀘스트 어시스턴스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시스턴스를 해 줘라."라는 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휴먼 노드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config는 configurable thread id 1을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graph.stream을 해서 AI를 이제 호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유저 인풋을 넣는 거고 위에 선언된 이 config를 선언을 해서 thread id 1의 히스토리를 쌓는 거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받은 결과를 출력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밑에 부분이죠. 그래서 휴먼 메시지는 위에 있는 유저 인풋이 되는 거고요. 이 질문 플러스 그리고 툴스를 아까 바인드 했기 때문에 그 툴스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돼서 LLM에 보내졌을 겁니다. 그럼 LLM은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죠. "예, 네 질문인지 알았어. 너는 전문가의 가이던스가 필요한 거야. 그 AI 에이전트를 빌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가이던스가 필요하니까 이 리퀘스트 어시스턴스를 사용을 해."라고 답변을 보낸 겁니다. 이게 툴 아이디이고요. 콜 아이디는 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request assistance를 사용하라고 판단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휴먼 노드가 실행이 될 건데 휴먼 노드에는 interrupt before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rgument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유저는 지금 AI 에이전트를 빌딩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별한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 이 컴플렉스 토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프로그래머는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유저한테 어떤 내용을 인풋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을 셀렉트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프로브가 될 수도 있고 디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요 휴먼 노드에서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서를 지우고 그다음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넥스트를 한번 찍어 보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 넥스트는 뭔가를 하면 휴먼이 나오겠죠. 그건 이전에 제가 실행했던 건데요. 아웃풋을 다시 지우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state을 사용해서 넥스트는 무엇이 나오는지 보면 end도 아니고 end인 경우는 여기 empty가 되겠죠. 그리고 tools도 아니죠. 휴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노드를 콜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프롬프트만 만들었죠. 휴먼 리스판스로 해서 우리는 전문가들인데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 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요 부분을 실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휴먼이 어떤 사항을 입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음성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기능은 다양하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휴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tool message라는 변수를 만들고 create response를 넣죠. 여기에 human response 이 부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create response 부분을 우리가 선언을 했었죠. 아무런 메시지도 넣지 않으면 no response from human이라는 것을 처리를 해서 tool message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전달된 값을 처리를 하겠죠. create response를 한번 볼까요? 이 create response에는 tool calls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아까 받았던 그 메시지를 추가를 하는 것이죠. 바로 원래 기능은 이것을 tool을 콜해 가지고 툴로부터 받은 내용을 넣는 건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면 이 state은 그 아이디에 이 받은 메시지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럼 툴을 콜해서 메시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먼이란 노드를 콜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human response가 세팅이 되고 create response를 콜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update state를 사용해서 그 툴 메시지를 넣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thread ID 1이고요. 체크포인트 아이디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응답이 추가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 상태를 검사하면 되겠죠. graph.getStates의 메시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휴먼 메시지로는 처음의 질문이죠. 나는 익스포트 가이던스가 필요해 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AI가 대답한 메시지는 그래 너는 익스포트 가이던스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얘는 익스포트의 가이던스가 필요하니까 특별한 어시스턴트를 해줘라고 하면서 이 툴을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Request Assistance요. 이 Request Assistance는 우리가 선언했던 클래스이죠. 그럼 거기에서 휴먼 노드로 가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LLM은 Request Assistance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툴 콜스는 Request Assistance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이 네임에 Request Assistance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챗봇 단계에서 휴먼 노드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휴먼 노드에서 우리 작업을 했죠. 바로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었죠. 이 툴 메시지까지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이디는 여기 있고 툴콜스 아이디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 툴콜스 아이디로 업데이트도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음 단원에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계속 실행을 해야 되겠죠. 툴로부터 메시지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실행을 하려면은 바로 none을 집어넣어서 graph.stream으로 콜을 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툴 메시지까지 해서 LLM으로 전달이 되죠. 이 내용만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진행됐던 모든 이 히스토리들이 이 메시지들이 같이 LLM에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히스토리와 새로 받은 휴먼 노드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가 같이 LLM에 전달이 되죠. 그럼 그 LLM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만듭니다. 여기서는 휴먼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제 얘는 전문가로부터 답을 받은 것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완료를 해서 여기에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냐면 처음에 챗봇으로 보냈을 때 LLM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와서요. 이것을 휴먼으로부터 받고 이 휴먼 노드에 대한 답을 다시 받아서 LLM에 다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LLM은 여기서 이제 됐으니까 답변을 줄게 해서 답변을 준 겁니다. 그럼 챗봇은 다시 그 답변을 보고 거기에 툴컬스가 없기 때문에 툴이나 이 휴먼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엔드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이 엔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저에게 최종 답변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최종 답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프로그레스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Part 6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휴먼이라는 노드를 만들어서 휴먼의 개입이 필요할 때만 이 실행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툴콜스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는데요. 이제 인간의 승낙을 받아야 될 때만 중지를 시키도록 만들 수가 있죠. Approved? Request approved.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state에 askHuman이라는 불리언 타입을 추가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컴파일할 때 이 중단할 인터럽트할 그런 로직을 수정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실행할 때마다 이 전체 메모리를 유지하면서 이 루프에 휴먼을 동적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state에 askHuman이라는 필드를 넣는 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본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튜토리얼의 마지막 단원인 Part 7 Time Travel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